이 연출 맡은 장경욱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의 축제, 관객분들한테도 축제지만 저희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축제 마음껏 즐기시고 그리고 영화 끝나고 좋은 말씀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at the festival, the completion of this festival is a festival for everyone, not just for you, but for all of us. And I hope that you really enjoyed this film. And after this film, we also have this Q&A session, and so please stay and we can have more conversation there.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 해자 표류기의 김혜자 역을 연기한 배우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Nice meeting you everyone. I'm Jeong-eun-ji who played the role of Hae-ja in this film.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장편 주연을 맡아서 이렇게 세상 밖에 제가 공개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떨리는데 여러분 같이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nside is my first feature debut film, so I'm very nervous right now. I hope you really enjoyed this film. 반갑습니다. 저는 해저 표류기에서 희숙 역할 맡은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I am Kim Ju-an who played the role of Hee-suk. 네, 저희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신 여러분 여기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는지 모르실 거예요. 네, 영화 즐겁게 보시고 이후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for being our first audience for this film. It's a premie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nd I hope you really enjoyed this film. And after this, please stay here for GB.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선 역할을 맡은 배우 이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everyone. I am Lee-hae who played the role of Hee-suk here. 네, 저희 각자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4명이거든요. 저희 4명이 굉장히 다채롭고 독특한 하모니를 내는 작품입니다. 재밌고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Just to give you one little tip, each one of us has a very unique characters in this film, and we have so many different layers of characters, but we also work very harmoniously, so please enjoy.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 해자 표류기에서 오빈 역을 맡은 우지영이라고 합니다. I am Woo-soo-young who played the role of Woo-bin.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nd I hope you enjoyed the film. 네, 작품 잘들 즐겨주시고요. 네, 영화 끝나고 또 지부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let's stay here for TV as well. 해자 표류기의 해자 역을 맡은 배우 정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숙 역을 맡은 배우 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자 표류기에서 원숭이 인형과 함께 해자의 보디가드 그런 거를 맡고 있는 현선역 이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빈 역 맡은 우지영입니다. 좀 아까보다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다들? 다시 긴장됐어요. 편한 자리로 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동안 되게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당면하는 것들이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왜 저래? 이해 안 가. 싫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가?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이 중심축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혜자는 또 마찬가지로 혜자 같은 캐릭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다 적 같고 투쟁해야 되고. 근데 막상 혜자도 이렇게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막 앞에 대놓고는 욕도 하고 싫다고 그러고 따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과정 중에서 혜자도 성장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영화를 다 끝나고 다 보시고 나면 관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누군가의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혜자 같은 딱 인물이 있다면, 그래 저렇게 살아왔고 저런 배경이 있다면 힘들었겠고,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다면 우리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가장 중심에 남았고, 그걸 놓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편의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돼서 이렇게 길게 호흡을 끌고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처음이라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하면서 사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저는 감독님께 다 감사드리지만 제 연기는 아쉬운 점은 많이 그냥 스스로는 계속 보였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제가 감독님과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나타나는 저의 그런 감정들을 감독님이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사실 혜자 표류기에서 김혜자라는 인물이 저는 굉장히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면 울 여유도 없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라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할 때 혜자라면은 울지 않았을 장면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울거나 리딩을 하면서는 울거나 아니면 촬영 중간에 울어서 잠시 쉬어가거나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계속 당부하신 게 울지 마라. 계속 울지 마라. 그리고 참아라.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근데 계속 참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참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혜자가 화를 계속 내는 게 저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데 이거를 주변에 계속 풀고 있는 거구나. 얘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를 저는 촬영 전에도 분석할 때도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저는 감독님이랑 디렉팅 주고받으면서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주환 배우님.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극중 희숙과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IMF를 겪은 세대고,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IMF 왔을 때. 그래서 IMF 전과 후에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주는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자와 그런 어려운 시대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가고 견뎌온 생존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만 20대인 혜자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 삶의 어려움이 삶의 무거움이 덜하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저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시절을 내포하고 있어서 연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집집마다 돈을 받으러 만나러 다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보면 다들 어렵게 사시는 모습들이 그러면 그 이해 배우 얘기 먼저 듣고 또 생각나시면 들려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나름 길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대사가 많이 없어요. 네, 저희 영화가 원신 원테이크 영화다 보니까 원래는 5시간짜리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2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줄어든 부분 속에서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혜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한 앵글 안에 담기다 보니까 대사가 없는데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영상으로 봤을 때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불법 PC방에서 사실 그 편집이 되긴 했지만 원숭이 인형을 뽑아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걷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5분 정도 돼요. 근데 그 5분의 시간 동안 대사 하나 없이 그 3명이 같이 걸으면서 저는 거기서 혜자를 계속 살피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혜자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혜자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서 마데카솔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곁에서 지켜주면서 혜자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 존재만으로도 혜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일단 촬영 너무 재밌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 컷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극하는 것 같아서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기하면서. 그리고 역할로서는 저는 일단 우빈이라는 인물을 엄청 좋아하고, 이 혜자가 이제 많은 인물들을 만나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빈이를 만날 때는 잠시라도 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네. 물론 뭐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결말 비극적 네. 아니고. 저한테, 우빈한테. 네. 그래도 혜자한테 현선이가 다시 만나게 해주고, 직업 소개까지는 아니지만 혜자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주고 해서 좋았습니다. 예. 더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 장례식 장면에서도 그렇고, 나한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되게 무례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나를 뭐 어떻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고, 뭐 불합리한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다. 혜자의 오해이거나
누구는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사실 거기에 담고는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례식장 직원 같은 경우도 원래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게 저도 되게 얄팍할 때가 많거든요. 뭔가 힘들고 막 지쳐 있으면 누가 와서 앞에서 한숨만 쉬어도 너 나한테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그들은 그들의 사정대로 이유가 있고 나한테 어떤 큰 악의가 없었을 텐데 근데 저희는 사실 좀 그런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거 어찌 보면 저의 얄팍함이어서 제 얄팍함을 영화 안에 넣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다 항상 집에 가면 이불킥하고 좀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내 오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들을 좀 영화 안에 담고 싶은 생각에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놨던 게 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담은 건 사실은 그 해자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약간 그러니까 되게 국민 엄마 실제 있던 계신 분처럼 해자롭다 이렇게 좀 소비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이름 가진 캐릭터가 조금 더 여유 없고 부드러움을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막 그런 분으로 있잖아요. 물론 97년에 태어난 97년생 치고는 이름이 좀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름과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기보다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이름은 그래도 우리가 되게 해자라고 그냥 좀 마음 편한 이름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이 앞에 계십니다.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사실 4월 19일 날 그 예매 오픈될 때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1시간 반을 놓쳤어요. 못했고요. 4월 30일 날 오후 4시쯤에 미친듯이 광클하다 이거 겨우 한 달 잡아 들고 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에서 일부러 왔고요. 일부러 지금 게스트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화 자체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가지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혜자가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콜센터로 돌아와서 그 쓰레기장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같이 일을 했던 콜센터 직원인데 그 영업 쪽으로 갔던 배우 역할을 하신 분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서 있다 돌아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그 담배째를 넣어놓을 그 모래가 담긴 항아리를 옮기는 장면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의도인지 좀 디테일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답변드리기 앞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이제 감독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장면들은 감독의 의도 없이 그냥 가지는 장면이 있고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감독의 의도가 좀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어찌됐건 네, 답변을 드리자면 해자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수많은 허들들이 있고 그 허들들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들이 만드는 허들들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깟 잿더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고 담배 피우고 싶은 장소에서 담배도 피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옥상에서 담배 피던 게 분리수거장 앞으로 내려왔고 그것조차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게 되지 않는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장면을 보고 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자를 자꾸 좀 제가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 장면 연기하실 때. 그 장면 연기할 때 일단 항아리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무겁게 이제 옮겨야 하는데 무거운 연기 마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봤고요. 저는 그런 막 사실 그 옆에 정희 그 분이 옆에 서 있을 때부터 저는 뭐 그 위로의 기운을 받아서 눈물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꾹꾹 누르다가 연대라고 하죠. 같은 여자들끼리의 연대감을 느끼고 서로 되게 미워하지만 응원 같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뭔가 이 우리의 악 같은 잿더리를 내가 한번 옮겨보겠다 하면서 살짝 저는 조금 진취적인 좀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치워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눈물이 막 났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우리 혜자 이런 세대가 안 와야 되는데 어차피 사회가 살아가다가 보면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세대가 오기도 돼요. 그런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많이 힘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뭐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뛰어서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를 또 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오면 해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영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께 드릴 말씀은 따로 하시는 게 아시겠죠? 예,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두 분 여기 계시고 뒤에 흰 옷 입으신 분 계신데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실현되고 막 이런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서는 무기력해지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이제 확실히 전주 국제영화제는 관객분들이 되게 날카롭고 되게 고급스러운 질문들을 주셔서 좀 힘든데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일종의 무슨 엔딩에 그럴듯한 엔딩, 뭐 관객들이 어떤 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해방구, 뭐 판타지 전달해드리는 것도 좋은 영화의 덕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되게 보는 건 이상한가요? 보는 건 좋아할 때도 있는데 제가 만들 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판타지는 없다. 근데 다만 그러면 그건이 다 우리 그냥 숨도 못 쉬게 살자 이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계속 지속적인 영화 안에서는 물론 빌런도 등장하고 악역도 등장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주목하는 어떤 인물들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인물들 관계 안에서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만 가져줄 수 있으면 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되게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물론 이제 영화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조금 고통스러운 영화기도 하고 어떨 땐 보는 동안에 하지만 엔딩이 올라오고 났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아까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문제야 이렇게 지적했던 친구가 물론 진짜 드라마틱하게 어마어마한 따뜻한 말을 건네지는 못하지만 잠시 옆에 서서 지켜봐주고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위로 같은 그런 어떤 의미들을 좀 전달하고 싶은 얘기하면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이제 97 왜 해자표를 97년생인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희 뭐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같이 공통의 어떤 사회적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97년생이라 하면 어차피 저도 이제
겪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97년에 IMF가 있었고 그 이전의 어떤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바라보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7년생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청년으로서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애초에 그게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룰처럼 되고 나서의 어떤 태어나서 자라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트라우마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들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 해자도 그렇게 이해되길 바랬던 거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 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해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팬데믹도 있었고 전 세계 안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아동들이 언어 발달 지연 현상을 겪기도 하고 아이가 사회적 어떤 현상들을 겪을 때마다 어찌됐건 뭔가를 그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제가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거의 4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갖고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도 이게 같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괴롭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괴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4시간을 괴롭히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객을 4시간을 괴롭히는 게 맞나? 이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걸 줄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어요. 감독으로서. 그런데 그 와중에 123 계엄이 터졌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사건들은 또 지금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세대들이나 이분들한테 또 어떤 트라우마로 남고 어떻게 또 그들의 삶의 어깨 위에 쌓아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내가 되게 감독으로서도 이거 당대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제 해자가 더 나이를 들겠지만 또 이 인물 위에는 이런 트라우마들이 계속 쌓아져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운드 믹싱 과정에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쳐야 돼서요. 배우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좀 색다르게 해주시죠. 울룡 배우부터 시작하실까요? 일단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오늘 첫 GV 첫 상영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 항상 무탈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오디션을 보게 되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통 독립영화는 메이킹 필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제 유튜브 이해하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첫 장편 영화고요. 저의 첫 주연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드카펫과 GV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객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눈동자를 한 분 한 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진짜 나한테 생긴 일이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 기적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해자 표류기가 고된 삶에서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왜 저희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 때 그냥 들어만 줘도 되게 이해받는 것 같고 공감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힐링이 되잖아요. 저희 영화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들 힘드시고 하시지만 네, 그러나 이 영화를 통해 짧았지만 이 2시간 동안 많이 공감 받으셨기를, 이해 받으셨기를
조금이나마 힐링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저희 배우들 4명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도만 한 몇십 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순간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자 표류기로 제가 정말 힘을 잘 받아서 저는 표류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상영이라 사실 제가 영화를 보던 중간에 밖에 나가서 도저히 주체가 안 돼서 이렇게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필름메이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쓴 일기장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돌려보는 느낌이 사실 났거든요. 그래서 이 첫 상영 특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연휴와 중간에 보고 나서 이렇게 막 나가면서 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았겠지만 영화는 그 의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대 이런 어떤 요런 코드를 좀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연휴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주국제영화제 너무 사랑스럽고 남은 다른 영화도 좀 즐겁게 축제를 즐기시다가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면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상영이고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감독님 말씀처럼 좀 궁금하신 거 오늘 못 물어봤던 거 뭐 여쭤보시면 대답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짧게 이 영화는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투 때문에 이제 부산 혹은 경상도가 아마 아버님의 고향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진짜 약간 부산의 무뚝뚝한데 약간 좀 잘 챙겨주고 그런 어떤 구석들이 이 영화 안에 굉장히 좀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님 말씀처럼 어떤 한 장면들과 거기서 얻게 되는 생각들과 이런 거를 조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하고 배우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